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험대가 될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운영위인데요. 대상은 용산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뿐 아니라 이 평소 운영위에 잘 불러도 나오지 않는 국가안보실 차장, 민정수석까지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러서지 않고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 말은 야당과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뜻이겠죠? 첫 소식 정연주 기자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평소 잘 출석하지 않는 김주현 민정수석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까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업무 보고라 하는데 업무 보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안보실의 회의와 관련된 자료를 보안상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 입장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수사 경로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경로라고 하는 거고 어느 정도로 낮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한 건가요? 그거는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다고 질책할 때가 저는 화를 내실 때라고 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주장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발언에는 왜곡된 내용이라며 따져 묻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을 혼자 보고 그쪽 정보를 공식 라인의 보고보다 더 신뢰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붕괴의 한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은 언론의 생각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대원 홍보수석 네네.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통신통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상적입니까? 저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태도가 저래도 되나요?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오늘 운영위에서는 최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등 맞붙은 이슈가 가득합니다.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새로운 내용들도 좀 나왔다는데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자준 기자, 오늘 민주당은 이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800-7070 이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이후에 외압이 시작됐다. 그 번호로 대통령실을 의심하던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은 맞는지 아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는 건데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대통령실에 관련된 전화번호가 저렇게 노출되는 것을 보니 기밀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김태효 1차장은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상병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상병의 채자도 들은 적은 없다. 예, 그날 회의 주제는 제가 사전에 그 안보실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데요. 이 이슈가 보고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야당은 벼르고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야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다만 해당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으셨다고 하는 디올백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고에 귀속이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그 판단을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사건화가 되면서 수사당국에서 수사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 판단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운영위 회의는 오늘 밤 늦게까지 치열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자 오늘이 이제 22대 국회 처음 대통령실이 국회에 나오는 날인데 작심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위에 나오는 모습이 지난해 11월 운영이 국정감사 때 모습인데 한눈에 봐도 듬성듬성하죠. 반면 오늘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3실장, 7수석 등 16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비서실장 스스로가 지금 모든 수석이 국회에 있어 대통령실은 대통령 혼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렇게 총출동한 이유는 뭡니까? 네, 표면적으로는요. 야당의 증인 채택이 이유겠지만 속내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나온 주문인데요. 석유 탐사 계획을 비판하는 민주당 행태를 꼬집으며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라 이런 주문을 한 겁니다. 직접 설득하라. 그러니까 다 나가서 설득하라 이겁니까? 네, 그런 셈이죠. 열흘 전 논란이 됐던 법사위 최상병 특검 청문회 때도 계기가 됐는데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을 향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0분 퇴장하라 하면서 조롱하듯 압박했죠. 그 청문회 이후 대통령실에 당하지만 말고 당당하게 하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지지층에서요. 야당이 끌려다니지 말고 피하지 말고 모두 나가서 할 말은 하자 기조전환의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보니까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던데 말한 것처럼 다 나간 것뿐만 아니라 자세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답변 자세도. 네, 맞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이슈를 대하는 대응은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굳이 대응해서 야당 이슈를 키워줄 필요도 없고 대통령실이 전면에서 야당과 논쟁하면 볼성사납다는 판단도 깔려 있었는데요. 그 기조가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짓과 가짜뉴스의 모래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 이런 말을 몇 차례 했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그 이슈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론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서실장도 홍보수석도 야당과 적극 논쟁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취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계속 충돌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국회의 슈퍼 위크가 됩니다. 줄줄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내일부터 3일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까 제가 전해드린 대통령 주문은 국무총리와 장관도 함께 들었거든요. 한 여권 관계자는 물러서지 말고 할 말은 당당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야당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 대통령이 5일 국회 개원식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입니다. 네, 잘 봐야겠군요. 한은 기자, 안보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급기야 보수 진영에 금기어 탄핵 공방까지 번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되면 탄핵의 문이 열린다고 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누군가 맞받았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배신의 정치 공방이 보수 진영 금기어로 꼽히는 탄핵 충돌로 번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되면 탄핵의 문이 열린다는 공격이 제기됐습니다. 처음부터 탄핵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 절충안이라도 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탄핵의 문이 열립니다. 특검 하나 받으면 그다음 특검이 나오고 그다음 탄핵. 한동훈 의원 후보에게 우리가 당을 맡기기에는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윤상현 후보도 SNS에 왜 대통령과 절연했는지 알 것 같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한 건데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당시 후보들의 행태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이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그러면서 탄핵을 막을 사람은 민주당과 잘 싸우는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는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 내에서 탄핵 이슈를 부추기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자, 이런 탄핵 공방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이 네거티브전이 민주당원이냐 학폭 가해자냐 이런 양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측근들도 가세의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나경원 후보가 학교 폭력을 빗대 서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친윤 압박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던 나 후보가 이번엔 친윤 편에서 공격한다며 한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축제로 치르자는 한 후보 SNS에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원이냐고 직격했습니다. 잘못 지도부가 뽑히면 당과 대통령이 사사건건 소통도 없이 정면 충돌할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인데 축제라고요? 한 후보는 원 후보 과거 발언으로 맞받았습니다.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한 후보 측 배현진 의원은 그래서 지는 겁니다 매번이라며 다른 후보를 꼬집었고 원 후보 측은 한동훈 대세론을 반박했습니다. 여론조사 다 믿으세요?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된 것 같아요. 유흥수 상임고문은 채널A에 이전 투구식 싸움이 과열돼 걱정스럽다.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부쩍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죠. 오늘이 취임 2주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오세훈 전 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비전이 부실하면 대표할 자격 없습니다. 상대방이 품격을 잃어버릴수록 그럴수록 더 품격이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당대표 경선이 친한과 비한, 개파 구도로 흐르며 후보 간 신경전이 과열되는 양상을 애둘러 지적한 겁니다. 오 시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신 모든 후보를 만나고 있는데 나경원, 윤상현 후보에 이어 오는 금요일에는 한동훈 후보를 만납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기준소득 이하 계층에 보조금을 주는 오세훈표 안심소득과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교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한마디로 궤변 중에 백미입니다. 백미. 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상식이죠. 오 시장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일상도 공개했는데 러닝 셔츠 차림까지 보여주며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이르면 내일 꺼내듭니다. 내일 논의에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바로 발의할 예정인데요. 검사 4명이 대상인데 탄핵안 처리 전에 매주 1명씩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가 이르면 내일 이른바 비위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 강백신 검사 등이 대상입니다. 주로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위증교사가 의심된다는 이유입니다.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점. 우리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론 확정 시 탄핵안을 발의한 뒤 내일부터 열리는 대정부 질문 기간 내 보고할 예정인데 곧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의 대상자들을 불러 릴레이로 조사하는 방식이 유력히 검토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사들의 비위 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주 1명씩 따로 불러내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선 탄핵안이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 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들이 7월 내내 국회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시절 입었던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이 당시 청와대는 반납했고 그 재킷이 샤넬의 기증으로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됐다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오늘 그 박물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은 한글이 새겨진 샤넬 재킷. 청와대는 2022년 3월 이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박물관이 전시한 재킷이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옷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샤넬 측은 박물관 요청으로 별도의 재킷을 만들어 기증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김 여사의 미반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안 질의해야 할 것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수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자켓 행방과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 박물관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재킷 기증 과정 등을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이 재킷의 구매 비용 관련 의혹 등으로 국고손실과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용주입니다. 여랑야랑 오늘부터는 정치부 성혜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 서로 닭강정 먹여주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됐어요? 네,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네, 총선 때 닭강정도 먹여줄 정도로 훈훈했던 두 사람, 당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둘의 관계도 식은 닭강정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아니. 이거 좋아해? 어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이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두 사람 함께 서로 유세 현장도 같이 다녔잖아요. 맞습니다. 2달 전만 해도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 사이가 좋았던 그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지역 유세에도 와준 거 네. 인정합니다. 그 유세 지원은요. 그거는 어느 정당 어느 때에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 황교안 대표도 다 했던 것들이에요. 점점 식어버린 모습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한 후보가 사실은 총선 후에 자맹을 하면서도 원희룡 후보를 그때도 만났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5월에요. 딤섬 회동 했었죠. 그런데 당시 훈훈한 걸로 전해졌던 그 만남을 두고도요.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5월 달에 저랑 만났을 때만 해도 네. 아니 선배나 나나 왜 나가냐 예. 그런 기조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그게 변했는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서로 상의할 사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5월 초인데 무슨 전당대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은 서로의 말투나 행동을 두고도 꼬투리를 잡고요. 아니, 말 한마디도 지려고 안 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말로 이기면 사람은 잃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시네요. 뭐 겉으로 그러고 또 둘이 만나면 서로 화기애애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요. 지난 주말 두 사람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좀 싸늘해진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나친 사랑은 무슨 내용일까요? 네. 다음 주제입니다. 이 전 대표가요. 어제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은 X죠. 이런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전화, 문자 그만 좀 이라면서요.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수십 년 써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까지 했는데요. 한 지지자가 응원하고 싶으면 팩트체크 댓글 하나 쓰시라며 답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다시 올리면서 옹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플 이런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전화 문자 보내는 것도 좀 너무 많이 와서 좀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전 대표가 지지자 사랑이 유별나잖아요. 그랬었죠. 지난 대선 패배 뒤에도요. SNS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아가라거나 개딸이라고 부르면서 소통을 해왔는데요.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 측근은 이 전 대표가 현재는 당무에서 물러나 여러 개의 재판을 받으며 심신을 추스르고 있는 만큼 수백 수천 통의 전화 문자에 답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대표의 연락처를 공개해서 평소보다 연락이 더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건가요? 사실요, 이 전 대표를 향한 애정 공세가 최고위원 후보들이 엄청나던데요. 네, 최고위원 되겠다. 오늘만 3명이 출사표를 냈고요. 총 7명이 후보에 올라 있는데요. 다 친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지도자로서 이재명 전 대표를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비판.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이재명 같은 분이 10명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 최고위원 출마자 아까 7명 올라왔다 그러는데 더 있을 거라면서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시즌2 지도부에 10명도 더 넘게 출마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친명 후보들의 출마 러시에 이제 친명 마케팅까지 판치는 겁니다. 전당대회는 사실 당원들의 축제라고도 하죠. 하지만 민심 챙기기도 소홀해선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맞서서 내륙 접경 지역에서 6년 만에 포사격 훈련을 재개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육군의 실사격 훈련 재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입니다. 훈련 지역은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 있는 경기 연천과 강원 화천 일대 최전방 접경 지역입니다. 육군은 보름 안에 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상과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해 훈련 날짜를 최종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지난달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6일 해병대가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했는데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 항법 장치 전파 교란 등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가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에도 황남 장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600km를 날아 한북 청진 앞바다에 떨어졌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에 실패해 120km밖에 날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중 폭발로 파편이 낙하해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예상 피해 지역은 수도 평양 인근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닷새 전에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해 파편 일부가 원산 인근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성역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승객들이 대피했습니다. 퇴근길 혼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상 기자, 지금도 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네, 저는 지하철 9호선 흑성역 앞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흑성역 출입구에는 출입 금지 통제선이 쳐져서 시민들이 역사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9호선 전동차도 이곳 흑성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흑성역 내부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4시 42분쯤인데요. 역무원이 연기를 발견하고 119로 직접 신고했습니다. 연기가 발견된 직후 승객들이 모두 대피했고 서울 메트로 9호선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연기를 배출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열차는 곧바로 양방향 무정차 통과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조금 전까지도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쯤 열차가 흑성역에 정차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곳 흑성역 주변에는 지하철로 퇴근하려다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시내버스나 택시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보였는데요. 소방차 출동 영향으로 일대 교통 흐름도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흑성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한때 출근길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수 차량 배터리에서 시작된 연기였는데요. 알고 보니 최근 배터리 공장 화재로 위험성이 알려진 리튬 배터리였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방독면을 쓴 채 선로로 진입합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대치역으로 향하던 작업용 특수 차량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선로에서 궤도 작업을 하다 불이 났는데 발화 지점은 차량에 탑재된 리튬 배터리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선로에 가득 찬 연기를 빼느라 지하철 3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가 오전 6시쯤 재개됐습니다. 한 7시 20분쯤 도착했는데 연기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마스크 벗으니까 약간 매캐한 타는 냄새 있죠. 왜 종이 타는 냄새 말고 왜 쇠 같은 거 타고 나면 나는 냄새.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의 추가 폭발이나 연소에 대비해 작업 차량을 선로에서 차량 기지로 견인해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리튬 배터리를 빼낸 다음 야외에 설치한 대형 수조에 담가 열을 식힌 겁니다. 연기 시작 후 완전 진화까지 무려 5시간이 걸린 이유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는 열차에도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전력원으로 탑재돼 있습니다. 시민들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를 떠올리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놀랐어요. 배터리 화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다만 배터리 전문가들은 승객들이 타는 열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는 소용량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최근 동작대교가 민폐 촬영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웨딩 사진 잘 나오게 한다고 엘리베이터를 계속 붙잡고 찍어서 시민들 불편이 큽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한강 동작대교 남단에 통유리로 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밖이 훤히 보이는 엘리베이터라 사진을 찍으면 아름다운 한강 풍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에게 웨딩 스냅 명소로 입소문이 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붙잡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웨딩 촬영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시가 붙인 겁니다. 이 동작대교 남단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사진 명소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엘리베이터를 세워둔 채 웨딩 사진을 찍는 경우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는데 한강 전망이 가장 잘 담기는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붙잡아 두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보통은 한 30초에서 1분 그 정도 오는데 그거보다 한 2배는 두세 배는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좀 민폐라고 봐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잡아두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행위니까. 서울시는 촬영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무리한 촬영을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정상가에 분양받은 입주민과 미분양으로 할인 분양받아 들어온 입주민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기존 주민이 할인 분양자의 이삿짐 차량을 막겠다라며 길에 드러누웠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아파트 정문 입구에 누워 이삿짐 차량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번쩍 들어 옮기려 하자 격렬히 저항합니다. 드러누웠던 남성 한 명은 결국 탈진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입주민과 상의 없이 건설사가 5천만 원 넘게 할인 분양을 하자 할인을 받은 세대의 이사를 기존 입주자들이 막아선 겁니다. 진짜 분통하고 속 타는 마음으로 막았습니다. 8천, 9천, 1억이 넘는 가격이 판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6시간가량 입주민들의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할인 분양 입주자들에게 주차요금 50배,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받겠다고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1114세대 중 190여 세대가 미분양되자 두 차례에 걸쳐 할인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들어온 입주민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입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분양은 60여 채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할인 분양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기존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상받기를 원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치킨집에서 일부러 술을 쏟고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라던 공무원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갑질 공무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구청장도 논란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는 남성들. 갑자기 한 남성이 바닥에 맥주를 쏟습니다. 곧바로 업주가 와서 허리 숙여 바닥을 닦지만 돌아오는 건 항의성 삿대질 뿐입니다. 남성은 업주에게 바닥을 치우는 게 대수냐, 구청 직원이라며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성들은 실제로 대구 중구청 공무원으로 드러나 결국 이들이 소속된 중구청은 서가문을 게시하고 해당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류규하 중구청장이 최근 이 공무원들을 감싸는 발언을 치킨집 업주에게 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냥 자기는 술 먹는 입장에서 바닥에 술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꾸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업주는 류 구청장이 술을 버릴 수 있는 1,000원짜리 쓰레기통만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며 별거 아닌 일로 대구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들의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야기 전했을 뿐인데 그걸 제가 마치 두둔하는 사람이 말라고 고발하겠습니까? 중구청은 갑질로 고발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 광화문 또 여의도 같은 직장가에 정신과 병원 종종 보이죠. 통계로 확인해보니 5년 만에 77% 급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 회색 빌딩숲 직장가 사이로 정신과 병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서울 광화문 일대. 곳곳에 걸린 간판들 사이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들이 눈에 띕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만큼 퇴근 시간대 이후 야간 진료는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7시 때 원하시는 거면 좀 많이 뒤로 가셔야 되세요. 7일이 제일 빠르세요. 금융중심지 여의도에도 증권사만큼이나 많은 정신과 병원들이 생겨났습니다. 환자 중 다수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무력감, 번아웃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입니다. 실제로 많이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가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요즘 또 워낙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속도감이나 어떤 그런 업무적 압박감에서 약간 좀 탈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강남구 도심 한복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반경 300m 안에서만 정신과 병원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점심시간을 쪼개 진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내과에 가듯이 즉각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수면장애라든가 아니면 체중에 관련된 것들은 약물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업무지구가 몰려있는 종로, 영등포,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정신과 병원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의 302곳이었던 정신과 병원은 5년 만에 534곳으로 약 77%가 늘었습니다. OECD 38개 나라 가운데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비율이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병원도 증가한 겁니다. 강남에서 갭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이 피로가 굉장히 과중한데도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신과를 찾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문턱도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거든요. 내가 관리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내과나 피부과를 찾듯 마음의 치료를 위해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직장과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입니다. 주말에 장맛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이 북상 중입니다. 오늘 밤 남부지방부터 폭우를 쏟아내고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경남 날씨 상황 전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도 이어졌습니다. 경남 창원은 늦은 밤부터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장맛비를 뿌린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점차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제주부터 시작된 비는 밤사이 남부 지방을 지나 내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 많은 곳엔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충청은 내일 오전, 전남과 경남은 내일 새벽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은 중부와 남부 지방을 오가며 많은 장맛비를 쏟아낼 전망인데요. 수도권 등 중부 지역은 서해 바닷물의 열기와 수증기로 발달한 저기압이 정체전선과 만나면서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 산간 지역엔 360mm 넘는 폭우에 초속 28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내일 너울이 유입되면서 파도가 갯바위와 해안도로 등을 덮칠 수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첫 TV 토론에서 완패한 뒤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취, 바로 이 모임이 분수령이라고 했었습니다. 가족 모임인데요. 바이든 가족은 계속 싸우겠다며 사퇴론을 반대했는데, 자,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사퇴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현지 시각 29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가족들을 불러 향후 향보에 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가족들은 바이든이 대선 레이스에 남아 계속 싸우길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차남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사퇴를 강하게 반대했고, 다른 가족들은 온라인 홍보 등 선거운동 지원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본인도 가족회의 후 핵심 측근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what I do know. And I know how to do this job. I know how to get things done.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측 보좌진이 TV 토론이 밤늦은 오후 9시에 열린 것을 문제 삼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업무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는데,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업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고령 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또 TV 토론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바이든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내 고위 인사들은 바이든의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모형 권총을 든 13살 난민 소년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총으로 착각을 했다는데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밤 미국 뉴욕주 유티카. 소년들이 양팔을 든 채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보고 경찰이 멈춰 세운 겁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서자 갑자기 한 학생이 몸을 돌려 도망칩니다. 경찰은 소년의 손에서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곤 곧바로 제압에 나섰는데, 뒤쫓던 경찰이 땅바닥에 쓰러진 소년을 향해 총을 쏩니다. 가슴 부위에 총을 맞은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소년은 미얀마 카렌족 난민 출신의 13살 니아 무에이로, 당시 이 소년이 들고 있던 것은 비비탄을 발사하는 모형 권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자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습에 나섰습니다. Officers quite frequently work in situations that are very chaotic, ever evolving, and they have to make split-second decisions. 무웨이의 카렌족 이웃들은 인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무웨이가 총에 맞았을 때 이미 그는 땅바닥에 진압된 상태였다며
과잉 진압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경찰의 총격이 정당했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요즘 중국에선 하늘을 잘 보고 다녀야 합니다. 쏘아올린 로켓의 이 잔해들이 하늘에서 자꾸 추락하면서 주민들이 전력 질주로 도망 다녀야 할 판인데요. 우주 광국 이전에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중부 허난성, 하늘에서 연기를 뿜는 물체가 떨어집니다. 지면과 가까워지자 긴 로켓 모양의 비행체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커먼 연기와 불길을 내뿜더니 인근 산에 부딪히자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3시 43분쯤 중국의 민간 로켓 기업인 텐빙 테크놀로지가 제작한 액체 추진 로켓이 시험 과정에서 잘못 발사됐던 겁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중국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액체 연료 추진 로켓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我们现在正在核实这个具体的情况，火箭发动机试飞。目前人员到现场，目前没有人员伤亡。 지난달 22일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에는 로켓 잔해 추정 물체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발사한 관측용 위성의 로켓 추진체 일부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시하고도 싶고 급하게 이런 과학기술들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막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우주 강국을 목표로 민관이 뛰어들고 있지만 안전관리엔 소홀하다는 지적이 중국 안팎에서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수만 명이 가담한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기존의 병역 면제 혜택을 받던 일부 유대교인들이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징병 대상이 되자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리에 모인 수많은 남성들. 유대교 전통 복장인 검은색 정장에 중절모를 쓰고 병역 거부를 외칩니다.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인데 지난달 25일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들도 징병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놓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거리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동원했습니다. 경찰도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시위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I believe that as much as we need an army in Israel, we also need the army of people sitting learning Torah. They're doing a lot and we can't have them draft. We need... 이번 시위로 5명이 체포되고 시위대가 던진 물건에 이스라엘 경찰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통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속세와 거리를 두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이스라엘 인구의 12% 정도인데 1948년부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며 병력 충원이 필요해지자 이들까지 동원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들 중 현재 징병 대상자는 6만 7천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갈등으로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구성원인 초정통파 정당이 연정을 탈퇴해 재선거를 감행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뿐 아니라 헤즈볼라와도 무력 충돌을 벌이는 가운데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원두 생산국의 가뭄으로 커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내 인스턴트 커피 가격이 9.6% 오르는 제품까지 있습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다음 주부터 매대에 진열된 네스카페 인스턴트 커피 리필 제품이 9.6% 올라 3,000원 가까이 비싸지는 등 평균 9%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스턴트 커피에 쓰이는 로부스타 원두 평균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51% 올랐기 때문입니다. 커피 원두값이 급등하면서 하반기 커피 가격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네스카페 외에 다른 기업 인스턴트 커피 제품도 원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8, 9월쯤 되면은
반영되지 않을까. 빠르면 그 정도, 늦어도 하반기는 반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로브스타스는 인스턴트 커피 쪽은요 심각해요. 커피 전문점에 쓰이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도 톤당 $5,000를 넘으면서 원두 커피 시장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그 커피 가격에서 500원 정도 테이크아웃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인을 지금 없애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커피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조금씩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또 올라요. 제가 이게 꼭 아침마다 한 잔씩은 꼭 먹는 커피인데 이것마저도 줄여야 하나?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패닉바잉을 지나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권갑구 기자입니다. 470세대가 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115제곱미터짜리가 21억 7천만 원에 팔렸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가 기록입니다. 같은 단지 108제곱미터도 22년 6월의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이어지는 아파트 신고가 기록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저렴한 거래를 해서 문의는 있는데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남구 압구정에서도 210.1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83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 및 마용성 지역뿐 아니라 영등포, 종로 등 직주 근접이 좋은 도심 지역 등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9,280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2년 4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에 공급 부족 전망 등이 더해지면서 실소유자들의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택 공급의 진도율이 굉장히 낮고 또 분양가도 높은 상황인데요. 주택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구입 수요가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연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 식재료가 틈새 시장이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저트도 한국식 빵집이 인기인데요. 세계를 가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한 한인마트. 라면부터 고추장, 막걸리 같은 전통술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식재료나 조리식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I like kimbap and bibimbap. We make that at home occasionally. We always use gochujang and soy sauce. This place has probably 50 different soy sauces. 한국 음식에 매료돼 수도 외곽에 있는 한인마트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인들을 겨냥해 판매했었던 이런 반찬들이 지금은 미국인들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마른 반찬류와 또 나물 같은 다양한 반찬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식사 장면이나 K-팝 가수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한인마트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접하다 보니 이제는 한식 그 자체를 일상처럼 즐기게 됐습니다. I'm planning on watching some drama this weekend. Whenever I can, I'm starting to explore with Korean cooking, and I'm not very good at it yet, but I'm trying hard. I have chopsticks, I've got woks, I've got my rice pot, and I've got everything at home. 뉴욕타임즈는 한인마트가 틈새 콘텐츠가 아닌 미국 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다며 한인마트 내 판매 물품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일상 필수 상품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식탁에 한식을 올리는 미국인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 한식 요리 수업도 인기입니다. 미국식 바베큐 문화와 유사한 불고기 수업부터 양념을 한 채식 요리 수업까지 매진이 될 정도입니다. Every time we do them, they always book out, so they always sell out.
They want to do more research and they want to come more knowledgeable about it.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국내 한 빵집 브랜드 매장도 빵과 팥빙수 등 한국 디저트를 먹으러 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지난해 미국 내 한국 음식 총 수출액은 1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3,400억 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 핵심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데요. 여성가족부는 또 존치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도 여성가족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 대표 공약이지만 3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당선인께서 이미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난해 2월 첫 번째 조직 개편 때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격상만 남고 여가부 폐지는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더 시급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했다고 설명합니다. 저출생과 고령사회 등 인구 전반 정책을 다루는 부총리급 조직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조정합니다.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도 추진합니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이번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는 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출생 전담 부처가 생기고 여가부를 존치하는 건 잘하는 일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넉 달 넘게 비워둔 여가부 장관 자리에도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차인표 씨의 소설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필수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작가로 등단한 배우 차인표 씨. 그의 첫 소설이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필수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차 씨의 아내인 배우 신혜라 씨는 SNS에 이런 소식을 전하며 다음 학기부터 한국 학과의 교재로도 사용되고 대학 내 모든 도서관에 비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읽힐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입니다. 차 씨는 일본군 위안부로 캄보디아까지 끌려갔던 훈 할머니를 보고 책을 구상했다며 부정적 감정만으로는 글을 쓸 수 없음을 깨닫고 아이에게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자씩 쓰겠다. 그래서 3,000자 쓰고 그 다음날 2,000자를 지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석 달 동안 이제 달리기 하듯이 일단은 끝을 낸 거죠.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는 위안부란 민감한 문제를 다루며 화해와 용서의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마냥 비극적이지 않고 희망과 여운을 담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 씨의 책은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SSG 조병현이 10타자 연속 삼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998년에 해태 이대진 선수 이후 26년 만입니다. 김호연 기자입니다. 7회 말 1-3할로 위기 상황에 등판한 SSG 조병현. 136km 변화구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습니다. 다음 타자도 삼진 잡으며 위기를 넘기더니 8회 말에도 변화구와 150km 빠른 볼로 두 타자를 돌려세웁니다. 조병현 선수는 지금 마운드 올라와서 아웃카운트 4개인데 4개 모두 삼진입니다. 네, 어제 경기도 올라와서 3명의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거든요. 경기를 하면서 좋아진 선수입니다. 조병현은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3경기에 등판해 타자 10명을 연속으로 삼진을 잡았습니다. KBO 리그 연속 탈삼진 붐은 타이 기록입니다. 10타자 연속 삼진은 지난 1998년 해태 이대진 이후 26년 만에 나온 기록. 선발이었던 이대준과 달리 조병현은 그날 몸 상태가 다르고 위기 상황 때 등판해야 하는 불펜 투수 악조건을 이겨내고 대기록을 써낸 겁니다. 첫 스트라이크 잡고 나서는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전 직구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신인상 받을 수 있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MLB.com에 따르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샌디에이고 에스트라다가 13타자를 연속 삼진, 일본 프로야구는 사사키 로키가 13타자 연속 삼진이 최고 기록입니다. 11번째 타자를 땅볼로 아웃 처리하며 신기록 작성엔 아쉽게 실패한 조병현. 하지만 팀의 승리는 지키면서 SSG는 4위 두산을 2게임 차로 추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경기 방식이 단조롭다며 발펜싱이라 비판받던 태권도가 변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장면 김태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추억의 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마치 게임 속 화면처럼 태권도가 바뀌었습니다. 벽면 가득 대형 스크린이 펼쳐지고 선수들이 게임 속 캐릭터처럼 겨룹니다. 연속 발차기는 기본, 고난도 회전 동작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자리에서 정확한 한 방을 노려 지루한 발펜싱이라 비판받던 기존 태권도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발등과 발바닥 공격에 따라 점수가 다르고 화려한 기술일수록 점수가 더 높습니다. 화끈한 타격전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더 박진감 넘쳐진 것 같고 이제 포인트를 깎으려고 더 이제 여러 동작을 시도하다 보니까 더 재밌게 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착용해봤는데요. 발등과 발바닥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때리는지, 어느 정도 힘인지에 따라서 에너지바가 줄어들게 됩니다. 효과음과 이미지를 통해 경기 흐름 파악은 물론 몰입도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좀 타격을 했을 때 점수가 나는지 이런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지루한 감이 있었는데 좀 더 박진감 넘치고 관객 입장에서는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올림픽 추가 종목 채택도 추진합니다. 2028년 LA 올림픽에서 새롭게 추가될 종목으로 4대4 남녀 혼성 단체전을 IOC에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이번 비 양도 매우 많겠고 강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지금 제주와 남해안에 오고 있는 비는 내일 낮에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는 서울 등 중북부에 가장 많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에도 120mm가 넘게 예측되고요. 제주와 남해안 100mm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로 강하게 쏟아질 텐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제주부터 빗줄기가 굵어져 내일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중부와 경북, 밤에는 다시 남해안과 제주에서 호우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기온은 한낮에 서울 26도 등 오늘보다 5도 낮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낮에 대부분 그친 뒤 금요일에 다시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리더십 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열풍이 불고 미국 대선에선 다시 트럼프 바람이 불고 있죠. 철저히 자국 기업을 지키는 보호주의 확산이 예상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겐 악재죠.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남을지 우리 외교가 미리미리 준비할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보호주의 풍랑, 전략이 시급하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